네, 매주 월요일 박지원 의원과 함께하는 고품격 정치 토크, 박지원의 정치의 품격. 오늘도 민생당 박지원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현원 소리 듣는 것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으로 의원. 네, 그렇죠. 오늘. 예. 근데 누가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그 얘기 하던데, 윤태곤 실장이 그 떠나시는 분들 여러분들 얘기하면서 그 중에 이제 박지원 의원을 얘기를 하면서 박지원 의원은 현역보다 아마 더 바쁜 스케줄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바쁘게 해야죠. 예, 사실 어제 네. 목포에서 제12년의 금기원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목포 또 갔다 오셨군요. 마지막 인사. 마지막 아니 그러니까 금기원래는 지켜야죠. 앞으로도 계속요? 이제 앞으로는 안 지키네. 어제가 마지막이었다. 그건 마지막으로 지키시고 싶었구나. 12년간 제가 624번을 금기원래 목포를 갔다 오고. 금기원래가 금요일 날 고향에 갔다가 월요일 날 돌아온다 이런 뜻이죠. 예. 이게 43만 6,800km로 지구 11바퀴 돈. 계산하셨군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대 국회 끝나면은 김수민 평론가랑 20대 국회 평가를 하는 시간도 있는데 최악의 국회라는 말 많이들 하잖아요. 하기 쉬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가장 최악의 국회이고 사실 누가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보다는 그 마지막으로 오면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반대하고 발목 잡고 대안을 안 나고 광화문 태극기부대하고 만세 부르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박근혜 탄핵을 한 그 역사적인 국회입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죠. 20대 그렇죠. 국회가. 그리고 촛불혁명의 결과로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제일 아쉬웠던 게 뭐예요? 20대 국회 때? 글쎄 그러한 것들이죠. 이제 마지막에 발목 잡히고 이런 밤낮 싸우고 또 법안도 36%밖에 통과 못 시키고 국회가 연날부터 안 연날이 더 많으니 그게 국회예요. 앞으로는 또 원회에서 더 쓴소리를 하시겠네요. 21대 국회 향해서. 계속 제 경험과 경륜 그래서 국회를 향해서나 국민들에게 특히 대북 문제 좀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용기를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보 정권의 재창출 나서야죠. 엊그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휘봉 들고 막 이렇게 뭔가 브리핑하는 거 이거는 무슨 뜻으로 해석하십니까? 미국에서 지금 일체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아마 대선 전에 SLBM 같은 것을 발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핵 억제력을 들고 나오는 걸 보면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군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적기? 코로나 보건 협력도 중요하지만은 미국이 앞으로 대선 11월이니까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비핵화를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필요도 있고 또 이러한 것을 주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하게 드라이브 할 때다. 오히려 적기다 지금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현안 좀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그거 합니다. 기자회견 2차 기자회견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뭔가 봉합이 아직 안 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물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 사실관계 확인부터 필요하다 이 입장으로 조금 정리되는 분위기긴 하지만은 검찰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이번 건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저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요? 처음에 이해찬 대표가 언론의 의혹 보도를 보니까 사실을 파악하자 했으면은
윤미향 의원을 당선인. 예. 예, 불러다가 잘 파악을 해가지고 네. 불필요한 얘기를 안 하게 해야 돼요. 계속 언론에 윤미향 당선인이 인터뷰를 하고 심지어 뭐 라디오로 생중계되도록 그렇게 생방송을 해대니 네. 자꾸 의혹이 증폭되고 또 새로운 것이 되고 오늘 아침에도 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시에는 행안부나 국세청에서 조사하기로 돼 있으니까 네. 이걸 물어보고 본인한테 아니라고 하면은 기다리자 이렇게 하고 딱 당선인도 좀 관리를 했으면 될 건데 다 해놓으니까 언론사의 특정 경쟁이 걸리면은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잔인하죠. 언론들이 한꺼번에 이제 붙기 시작하면요. 그것도. 그러니까 뭐 예. 경쟁적으로 네. 덜 쑤시고 다니니까 견딜 수가 있어야죠. 그러면 근데 이제 검찰이 그러니까 사실은 당에서 뭔가 조사를 할 시간도 검찰이 안 준 측면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렇죠. 이제 검찰도 뭐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이 다른 곳에서 자료를 다 확보해 가버리면은 네. 또 검찰 수사가 그곳의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네. 어려워지죠. 네. 그리고 검찰은 늘 남이 밥상 차려놓으면 가서 채워서 먹잖아요. 그 이번에는 그러면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 윤미향 당선인 측에서는 뭔가 해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 중이고라고 하는데 당이 잘 안 보여요. 민주당이라는 당이. 그러니까 저는 예. 민주당에서 좀 선을 그어줬어야 된다. 지금 현재의 국민 감정하고 네. 민주당이 좀 동떨어져 간다. 국민들은 솔직히 저도 주말에 그 진보적인 목포, 네. 광주 이 분들한테 다 물어봐도 아, 예. 물론 30년의 그 업적은 높이 평가하지만은 네. 그런다고 해서 이러한 언론에 제기되고 있는 이 부정에 대해서는 눈 감을 수 없다. 다행히 통합당에서 그렇게 곽상도 의원은 강하게 하고 있지만은 조직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언론의 특정 경쟁에 과연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저 오늘 2차 기자회견 이용사 할머님이 하시는데 이게 뭔가 사태가 뭔가 정리되고 봉합되는 시간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논란의 시작이 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또 다른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용수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기자회견 하는데 너 와라. 네. 너 와서 네가 할 말 있으면 해라. 이렇게 되는데 아마 윤미향 당선인이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갈 수 없겠죠 갈 수 현실적으로. 없겠죠. 예. 왜냐하면 그 예. 페이스에 말려드니까. 예. 예. 또 다른 어떤 논란의 시작으로 본다. 그렇죠. 이게 오래 가겠네요. 당장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본인이 네. 하지 않는 한 검찰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네.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뭐 검찰 수사 그때까지의 그 민주당이 받는 예. 잘못하면은 우리나라는 뭐 비만 안 와도 옛날부터 임금 지급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잘못하면은 청와대로 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당에서 선을 그어놓고 해명된 다음에 활동하게 네. 또 본인이 의원직 사퇴는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어쩔 방법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기자회견 좀 보도록 하고요. 한명숙 전 총리 얘기 좀 해볼게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도 한명숙 전 총리가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본인의 사건에 대한 입장은 이제 뭐 건너서는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직접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본인 얘기를 직접 하실 그런 분도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양숙 여사 등과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하신 것을 듣고 네. 김현 전 의원이나 네. 민주당 대변인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혜저축은행 때 똑같이 당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다행히 모자가 됐죠. 아니 그러니까 금융위원장의 진술 비디오 탭 영상물을 국회 방송에서 가지고 가서 네. 문제가 됐는데 이런 경우가 김대중 대통령의 장남 고 김홍일 네. 의원이요. 세상이 다 압니다. 그분이 참 식사하시면서 젓가락도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나라정금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네. 3천만 원, 당시는 5만 원권이 없었습니다. 주니까 받아서 들고 걸어서 트렁크에 넣고 차를 타고 갔다. 이건 말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었다. 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홍일이가 네. 3천만 원을 가지고 걸어가서 차에 태우는 것만 봤어도 내가 원이 없겠다. 징역을 살고 의원직을 박탈당했더라도. 그런데 그 재소자 김홍일 의원의 선배 가까운 사람을 소위 옥박질러 가지고 그 사람은 나갔어요. 네. 저랑 함께 살았는데 자기가 3천만 원 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증인을 조작해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한만호 회장이 쓴 또 네. 육성으로 진술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네. 이건 문제가 있다. 3천만 원 들지도 못하는 사람 들고 갔다고 증인을 조작해서 넣고 또 저만 하더라도 전화했다. 속기록에 2분 안 나오니까 그때 했다. 국회 방송에 나오는데 팔이 보여서 저 팔을 잘라놓고 전화 받으러 갔냐. 이것 때문에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떤 경우에도 99마리보다는 하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네. 사법부고 검찰이 할 일 아닌가. 그래 이건 나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홍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하신 그 증인 조작한 검찰이 이 부분은 밝혀진 내용인가요? 아니면 확정이 된 내용인가요? 확정이 됐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유죄가 확정이 된 거죠. 유죄가 확정됐죠. 네, 근데 어떤 그래서 집행유예 3년 받아가지고 의원직 네. 박탈당했죠. 그러니까 증인이 조작됐다라는 거는 밝혀진 내용은 아닌 거죠. 의혹인 거죠. 그렇죠. 밝혀지지는 않지만은 네네. 아니 그러니까 모든 세상 김홍일 의원을 아는 모든 사람은 네. 혼자 못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3천만 원 그때는 5만 원권도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3천만 원 무거운 것을 들고 가서 트렁크에 넣고 갈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증인을 조작한 이런 의혹 같은 경우가 지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지금 양상이 저는 그런 보이고 있지 양상이 않습니까?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당해본 예. 저는 직접 당했고 네. 또 김홍일 의원도 그렇게 했고 네. 그걸 알고 또 한명숙 전 총리도 제가 원내대표 할 때 1차, 2차 재판을 다 했다니까요.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 많이 네네. 싸웠어요. 그때 이제 박영선 지금 현 장관하고 예. 저희들이 박남매로 유명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거고 대법원의 소수 의견도 일부 금액은 한 총리가 받은 걸로 인정을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거 아니냐. 이거를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이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들도 그러한 억울한 점이 있으면은 네. 풀어야죠. 자기들이 그러한 가해를 한 사람들 아니에요. 네. 얼마나 많은 인혁당 사건부터 모든 최근까지 그러한 문제가 가해자들이라고 하면은 네. 잘못이 인정을 하고 네. 풀어줘야 사법부고 검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취재한 부분이 보도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어떤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 그거 한번 보시고 다음에 한번 또 얘기 나눠보시죠.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그 이준석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나왔었어요. 네. 김종인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약간
중도 이쪽으로 클릭을 할 것이다. 이거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성공할 겁니다. 성공할 거라고 보세요. 예. 어떤 측면에서? 그분이 좌우를 왔다 갔다 하신 분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념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좌파, 네. 진보 정책도 갖다 쓰는 그런 그 융통성, 플렉시빌리티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부르짖어서 우리 진보 세력들에게 혼란을 주듯 그런 정책을 쓰실 분이고 네. 제가 단지 얘기하는 것은 당 내에서 네. 많은 반발을 할 겁니다. 또 그런다고 이분이 끔찍하고 당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분 개인에 대한 욕심이 없는 분이에요. 네. 이번 국회에서도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딱 됐는데 민주당 떠나면서 의원직 사퇴해버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통합당이 사는 길은 네.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에 따라가야 되는데 과연 당내 반발이 그 국회의원 터진 일 못 막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이겨낼까 예.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지금 구성원들을 보면은 뭐 네. 원에 이 젊은 사람들로 조초 그건 제일 좋은 거죠. 교과서예요. 또 네. 국민이 바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원의 젊은 사람들이 과연 아무리 자기 김종인 위원장이 경륜이 많다 하더라도 현역 의원들이 따라갈 것인가 이런 문제는 좀 남아 있어요. 네. 그 민주당 얘기도 잠깐 여쭤보면 이낙연 지금 국난 극복 위원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당권 도전 아직도 결정을 명확하게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뭐 너무 빠르죠. 그런 건가요? 아직도 뭐 전당대회가 사실상 거의 뭐 2달 반이 남았는데 네. 지금 해가지고 어떻게 돌아다니고 네. 또 참 민주당으로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경주해야 될 때 네. 그렇게 빨리 선언하면은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지금은 경제의 계절이 돼야지 네. 정치의 계절로 만들면은 안 된다. 그렇지. 민주당도 잘 생각해 봐요.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경쟁자가 있고 경쟁자가 있게 되면은 분열이 되고 갈등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은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를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나서야 되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군 이래 5,000년 역사 이래 우리가 세계 인류 국가가 된 것은 코로나19 방역으로 됐잖아요. 다 알아주잖아요. 네. 지금 요즘 뭐 미국 보세요. 브라질 보세요. 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제일 빨리 제일 안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세계 각국에서 다 요구하는데 이제 남은 것은 붕괴된 세계 경제가 다 붕괴됐는데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네. 이것을 백업해 줘야 될 집권 여당이 전당대회를 하면서 정치의 계절로 가면은 되겠느냐. 그러니까 좀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대권에 도전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얘기했고 그러나 좀 절제된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당권은 도전할까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저는 많아서. 한다고 봅니다.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거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부딪혀도 보고 검증도 받고 네. 온실속에서 커가지고 만약에 통합당에서도 누군가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또 좀 매 좀 맞고 커야지 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박지원 평론가 님으로 만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의 품격 박지원 의원님이었습니다. 공정하고